24조 처분의 방식인데요. 중요하죠. 왜? 강학상의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절차로 있게 되면 선생들은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24조 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 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의 방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당사자의 요청이 이 말이겠죠. 이 경우에도 당사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줘야 한다. 자, 1항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방식인데요. 24조 처분의 방식이죠. 이런 처분의 방식인데, 중요한 내용은 이제 원칙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냐면,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행정절차법인데요. 절차법과 다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행정절차법 강조하지만은 실정법인데요. 이런 실정법의 경우에는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실정법에서는 요식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행정위를 공부했어, 그죠? 2편 3장에서 행정위를 공부했는데, 그때는 뭐냐면 강학입니다. 강학에서는 이제 뭐냐면 강학상으로 국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죠. 지금처럼 24조처럼 문서라는 이런 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거든요. 네, 그때는 뭐냐면 불요식행위로 보죠. 우리가 강학상의 우리가 행정절차부에 처분한 강학상 행정인데, 강학상 행정의 경우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 즉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하다. 근데 예를 들면 예외입니다. 예외. 중요한 것은 이런 예외가 인정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예외가 인정된다가 중요하죠. 예외가 인정되는데, 그 예외가 바로 뭐냐면 불요식행위죠. 그래서 이러한 불요식으로 가능하다. 제가 지금 뭐냐면 행정절차법 공부하고 있으니까 절차법상으로는 절차법의 경우입니다. 이런 행정절차법 제24조를 공부하고 있는데 불요식행위다. 이 말은요, 이러한 문서나 또는요, 이러한 구술 또는 구도로 할 수 있다. 인정이 된다. 이게 되죠. 인정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자, 인정되는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뭐냐면, 이 경우 안에서 얘기하면 원칙적으로 뭐냐면, 요거는 불요식입니다.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지만은, 예외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상대방이 요구를 하면, 그 다음에 이러한 지체 없이, 이런 거죠. 이러한 지체 없이, 문서를, 줘야 됩니다. 요 예외까지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죠. 두 번째,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신속을 요구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 신속을 요하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사안이 경미한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4조고요. 2항에 보면은 처분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 및 당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그 다음에 모사 전송번호, 우편,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해야 된다 나오는데요. 중요한 말은 뭐냐면 소속, 성명, 연락처인데 성명 나오죠? 성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조에 보면 그냥 성명이라든지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되는데 기재를 해야 됩니다. 기재해야 한다 라는데요. 근데 이런 이름을 기재한다 할 때 이걸 보고 뭐냐면 대구에서 처음 출제된 문제인데 실명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명제가 나와 있다라고 말하죠. 말하는데 대구가 지방직에서 출제했던 문제가 나중에 국가직 문제도 출제가 다시 되게 됐습니다. 아마 같은 선생님이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출제하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하는 문서에는 그래서 나오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연락처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가끔가다 연락처란 말 대신에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된다. 맞아요.
모사 전송번호는 111을 모사 전송이거든요. 모사 전송번호를 기재해야 된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중요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의한 방식이죠. 자, 그럼 이런 이제 문서에는 전자문서도 문서입니다. 이러한 전자문서인데, 이러한 전자문서의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의, 동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요건이 더 까다롭죠. 왜냐하면 전자문서의 경우는 문서를 열어볼 수 없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강의 갈 때 학생들 중에 이제 옛날에 자료를요, 메일로 해가지고 첨부해가지고 보내주면 그 자료를 읽어내지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대학생들인데도 그거 열지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대학생들인데도 이 컴퓨터 칠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 얘기인데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본인이 원할 때만 한다 이거죠. 거꾸로 좀 얘기해 볼까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두 가지겠죠.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전자문서인 경우하고요.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만나는 장소에서 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거 뭡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이것들도 알아두면 좋죠. 25조 처분의 정정 나오는데요. 되게 중요한데 행정청은 처분에 기재를 잘못했어요. 오산, 계산을 잘못했어요. 오기인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인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임명장이에요. 임명장인데 저 공무원 돼가지고 임명장인데 뭐 예를 들면 2014년 3월 1일부터 이렇게 돼야 되는데 3월 1일부터 이제 3월 1일부터 된다는데 뭐 2014년 1일이죠. 이게 이제 오기예요. 그럼 뭐 지금부터 한 만년을 더 기다려야 되지 공무원 되는구나 이 생각이죠. 그래서 기다려가 살아있으면 기다릴수는 좋겠지만은 이런 경우는요, 이거 이제 들고 가잖아요. 들고 가서 이건 뭐 잘못됐는데 이게 하자 있는 처분이니까 무효로 해달라 안 해줘요. 취소해달라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세요 해가지고 지우개로 지워요. 이렇게 화이트로 지워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오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기나 오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오기나 오산은 최광의의 경우에는 하자에 해당합니다. 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의미에서 협의죠. 이러한 협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는 아니에요. 즉, 이는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오기나 오산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보통 오기 오산인데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하여 지체 없이 정정하고 통지한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러한 직권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신청도 맞는데, 그 다음에 이러한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이러한 정정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통지하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통지하면 된다. 이 말은 무효와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아주 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하자가 맞죠. 흠이 되기는 건 맞지만은, 우리가 통상적인 의미는 아니다. 26조 고지 중요합니다. 그죠? 자, 26조는 고지인데요. 이건 25조였습니다. 그죠? 25조였고, 자, 26조 들어갑니다. 26조의 경우는, 자, 고지가 나오는데, 이 고지의 규정이 되게 중요하죠. 행정청이 처분하는 때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절차, 청구 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답니다. 자, 이제 고지가 나오는데요. 이 고지. 알려야 한대요. 26개의 고지인데, 이 고지의 성질이 뭐냐가 중요한데요. 고지의 성질은 첫째로 뭐냐면, 이 자체는 단순하게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고지를 안 했다. 그러면 이러한 고지 의무에 위반되는 처분이 있을 수 있겠죠. 위반되는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 그거는요 그냥 유효해요. 효력에 문제가 없어요. 어이없죠? 그럼 저런 규정 왜 뒀냐? 조금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그죠? 그러나 행정 절차법상의 고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를 두지 않는다. 근데 고지라는 게 좀 이상하긴 이상하죠. 왜냐하면 자, 사실은 우리가 싸움은 제일 좋은 게 뭐냐요? 안 하고 이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처분을 하나 하긴 했는데 절차상에 내가 좀 바빠가지고 빠뜨린 게 좀 있어가 하자가 있어. 상대방이 깨알같이 그거 물고 늘어지면은 내가 그 처분 취소당할 수도 있고, 취소를 당하면 아무래도 위에 문책을 좀 당하겠죠. 왜 그 따위로 일을 처리했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나는 지금도 뭘 기다려야 돼요? 처분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도 기다리면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니까 나는 아싸 이래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돌아오니까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있잖아요. 앞으로 싸울 상대방 카운터파트인데 그 사람에게 당신은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해야 됩니다. 라고 친절히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청은 소송이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스스로 권익을 구제받기 위한 절차를 안내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고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지는 특이한 제도라서 이러한 규정의 위치가 다 이제 어디 있냐인데, 이런 규정이 어느 법에 있느냐인데, 외국의 경우에는요, 행정 절차부에 있는 나라도 있고 행정 심판부에 있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두 군데 다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규정의 위치가요. 규정의 위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행정 보다시피 이런 절차부에도 있고 행정 심판법에도 있어요. 있거든요. 행정 절차법과 행정 심판법 두 군데 다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하해한다 돼 있죠. 닥치고 무조건 해.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러한 필요적 또는 의무적 고지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무적 고지가 있고요. 상대방이 이제 요구하면 고지해 주는 것도 있어요. 물어보면 대답한다. 그게 바로 뭐냐? 신청에 의한 고지가 있어요. 고지가 있는데 행정 절차에서는 필요적 고지만 있고 신청에 의한 고지가 없어요. 근데 행정심판부에는 필요에 의한 의무적 고지도 있지만은 신청에 의한 고지도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첫째로 뭐냐면 이런 게 나누어져 있는데 고지, 예, 이건 사실은 심판부에서 따로 이야기하지만은 심판법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뭐냐면 불복을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불복 여부, 불복이 가능하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지만은 행정소송인데 행정심판인데 이게 청구죠. 청구에 대해서 청구 절차, 청구 기간 나오죠. 이러한 청구 절차나 또는 청구 기간, 청구할 수 있는 이러한 기간 같은 것들은 다 뭐냐?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청에 의한 고지는요, 사실은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들은 요것들은 크게 들어가요. 근데 잘 알겠지만 행정 절차부에는 전부 다 뭐냐? 의무적 고지만 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심판법하고 달라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게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타 불복, 그래서 행정소송이나 또는 기타 불복이 가능하다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또 심판부가 들어가게 되면 도표를 만들어서 비교를 하지만은 그런 점에 차이가 난다. 그 차이점에 주목을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여부는 행정심판부에 있는데 행정소송이라든지 기타 불복이라는 이야기는 심판부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의견 제출 들어갑니다. 자, 아까 의견 제출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했던 처분할 때는 의견을 제출을 받는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의견 제출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순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 및 청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의견 제출과 청문이 같이 나오고 또 3절 가야지 공청회 따로 내놨냐면, 올해는 공청회하고 청문이 사실은 그런 같이 섞여 있었잖아요. 같은 의견 청취자였는데 성질이 다르죠. 공청회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원래적인 의미의 광해 청문에 포함되던 거거든요. 1항 들어갑니다. 의견 제출.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 또는 구설로. 자, 의견 제출의 방식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신고나 신청의 방식, 그리고 행정처분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뭐냐? 문서로 됐습니다. 그런데 의견 제출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뭐냐? 서면 또는 구설로 한다. 봐주셔야 됩니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나오고요. 2항, 의견 제출하는 경우에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니 뭐 의견을 제출하는데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첨부하면 더 좋겠지. 근데 뭐 그걸 무슨 대단한 거라고 첨부할 수 있다.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냐? 대단해요. 왜 대단하냐면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끼리 같이 살아가면서도요.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먼저 들으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되죠. 편견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 아니라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듣게 되면 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형사소송의 경우는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뭐냐? 검사가 먼저 원고가 돼가지고 공소장을 제출하죠. 소를 제기하잖아요.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데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즉 소장을 낸단 말이야. 소장을 낼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소장만 내야 되지 증거를 첨부할 수가 없어. 공소장 한 장만 달랑 내지 증거를 첨부할 수 없어. 그걸 보고 공소장 1번주의라 그래. 공소장만 1번. 그러니까 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루는 문서를 1번이라고 표현하죠. 외놈들 얘기 말고. 그게 1번주의야. 그죠? 이 지뻥인가? 라고 했어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하는데 니뻥이 아니고 이 지뻥이겠죠. 그래서 하여튼 1번주의인데요. 하여튼 유치한 새끼들. 유치한 새끼 정도가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학살있는 사진들 보고 하면 진짜 열받아서 죽이고 싶습니다. 그래 죽이면 안 되겠죠. 진짜. 근데 일본주의인데 그게 뭐냐? 편견을 안 주려고 하는 거야. 먼저 제출한 놈이 말이죠. 막 상세한 설명을 다 해놓고 막 사진까지 다 제출하면 그럼 판사가 재판할 필요가 없지 뭐. 판사는 정말로 이마가 범인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해줘야 되고 했는데 벌써 다 보니까 무슨 범죄인이야. 딱 생긴 게 범죄인처럼 생겼어. 고개 푹 숙여 들어와. 지금 고종석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전 국민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뭐 신문 뉴스만 봤을 때는 진범한테 맞아 보여요. 근데 옛날 윤노파 살인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피아노 강사였던 고종숙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고종숙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진범돼가지고 대부분 진범돼가 나왔거든요. 경찰에 다 발표되고 모든 거 본인이 뭐 실토하고 뭐 미안하다 뭐 이런 걸 다 했어요. 나중에 무죄로 나왔어요. 고문이 해가지고 심지어는 기자들 앞에서 허위 자백을 하도록 경찰이 사주한 거야. 지금 여러분들 갑자기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내가 원래 그것도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우연히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잘못 내렸어. 돌아가지고 또 보니까 내렸는데 가보니까 그 아파트였는데 내 친구 아파트야. 갑자기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 새끼 잘했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문득 열었는데 문이 열려. 근데 그만 죽어 있어. 경찰에 신고해요. 근데 내가 그 옛날에 그만한테 돈 빌린 적도 있어. 그러면 엮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엮일까 싶어서 그냥 도망가 버렸어. 딱 해보니까 지문이 있어. 너 왜 도망갔니? 이래. 그러면 끝이야, 그냥. 경찰들은 자꾸 쫓아다니기 싫거든. 잡았으니까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검사 겸 판사 겸 또 다 하는 놈이 있어요. 기자들. 지가 다 검사야. 지가 이미 다 범인 다 확정해. 그래서 지가 떠니까 판결까지 다 내려. 아주 나쁜 놈이고 뭐 사형시켜야 되고 뭐 다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그렇지만은 뭐 어린아이 그 한 거에 대해서 뭐 인터넷 포털에 보면은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죽일 놈 뭐 그게 뭐 말도 안 돼 이런 기사가 뜨는데 그거 참 나쁜 놈. 나는 그 연예인들 본인들의 의사지 몰라도 그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불행한 사건에 자기들 이름 내는 거잖아요. 그거 나쁜 놈인지 누가 몰라? 대한민국 사람 전국이 다 분노하고 있는데 그거에 틈타가지고 지 이름 내기 위해서 또는 몰라 뭐 지는 이름 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기자가 내줬는지 몰라도 잘 그렇게 안 하겠죠. 웬만하면 기사 써달라 해도 잘 안 써주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은 별로 옳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견 제출인데 방식이 뭐냐, 이제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유리하게 하려고. 사망, 챙경청은 당사자 등이 구술 의견 제출한 때는 서면으로 그 진술을 요구해서 진술자를 기록해야 된다.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중요해요. 의견 제출은 원칙적으로 뭐냐,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해요. 근데 이제 서면 했을 때는 괜찮은데 구술했을 때는 내용이 안 남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뭐냐면 행정청이 진술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 과정은 뭐냐? 서면주의화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는. 이것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서면주의화 된다. 사항에서는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또 조심해야 돼요. 없는 것으로 본다,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반대. 2.7.2 보다시피 우리나라 행정 절차법은요,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럼 의견 제출, 예를 들면은, 의견 제출에 대해서 뭐 하도록 했는데, 만약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왔겠죠. 의견 제출 봤을 때, 구속을 받느냐, 또는 그런 것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으니까, 비판을 막 하니까 27.2에 집어넣었어요. 행정청은 처분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된다. 늘 나오는 얘기죠. 28조 청문 주자 중요합니다. 청문은 행정청의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는 자가 주재하다. 문장 다시 구성하면요. 청문은 행정청이 선정하는 자가 주재합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행한 것이고 상대방은 그에 대해 반대하는 거잖아요. 행정청은 알고 보면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그 청문의 주재를 선정한다.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정성이 훼손되겠죠. 그래서 구두연불로, 구두선이죠. 입으로만 공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런 짓 참 잘합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이런 짓을 잘하는데 실제적인 구조를 말이죠. 공정하도록 만들어놔야 되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2항에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의 직무를 수행하며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인마가 청문제자 끝나고 나면 복귀해가지고 다시 그 행정청에 지휘를 받아야 되고 나중에 인사가 이게 걸려가 있는데 목이 걸려가 있는데 말을 듣겠어요? 안 듣지 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런 공정성이 훼손될 걸 우려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 때는 민간인 위원들, 즉 그게 목에 안 달리가 있는 민간인 위원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뭐 도시 뭐 디자인 뭐 자문위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말 잘 들어요. 왜? 교수들은 쎄고 빌었어. 사실은 그 교수들은요, 그날 가서 수당보다 처먹고, 거수 역할하는 놈들이 90% 넘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제도 들 필요도 없어, 사실은. 왜냐하면, 뭐, 그거 가지고 뭐, 거수 역할이나 하고, 돈이 나가지고, 차라리 뭐, 결과가 똑같을 때는 차라리 처음부터, 이거는 위원회 안 넣으면 월급이라도 안 나가지. 보면 뭐, 이제 위임료겠죠. 그건 안 나가면 좋죠. 이게 참 문제되니까, 요거는 초점이 왜 문제인지 말씀드릴게요. 요 조항하고 다음 조항은요,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내용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행정 절차라는 것은 뭐냐? 자연적 정의 원칙에서 나왔어요. 누구도 자기 사건에 심판가 될 수 없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편견 배제 원칙인데, 그게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러한 청문, 또는 행정 절차인데요. 이러한 청문의, 주재자죠. 이런 주재자. 주재할 때 제자가 재상제자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요. 주제인데 잘 알겠지만은 이러한 세계적인 주제죠. 특히 이러한 세계적인 특히 이제 이게 원조인 영미법계 같은 경우는요. 이 청문회 주제는 누가 되느냐면 독립된 위원회가 합니다. 그래서 청문하고 위원회는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하원에 청문회가 만들어졌다. 그럼 당연히 보호드가 생깁니다. 즉 위원회가 당연히 생기게 돼 있어요. 위원회하고 청문회는 떼놓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 행정기차가 있기 전에도 만약에 50 청문회가 있다. 당연히 50 청문위원회가 있습니다. 50 위원회가 있었으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냐면 위원회죠. 물론 위원회가 됩니다. 즉 이런 독립된 위원회입니다. 우리가 독립규제위원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수욕할 때 예를 들면 해수욕장인데 자, 1년에 해수욕장 한 채만 벌어서 먹고 사는 해변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예요. 드디어 개장 준비 다 했어요. 융자 받아가지고, 돈 벌 거 예상해가지고, 개장 다 해가지고, 돈 들어올 기다리고 있는데, 인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막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조스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을 하나 물어 죽였어요. 보니까 조스 맞아. 이게 조스 1편입니다. 맞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해수욕장 폐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험하니까. 근데 폐장해야 되는데 폐장을 안 하죠. 왜? 그 당시 경찰서장이 동네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바 같은 데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위원회예요. 조그마한 마을은 위원회가 거기서 열리거든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그 위원들이 다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안 하게 돼서 결국은 인명피해가 이어진다는 그런 스토리가 조스라는 영화의 스토리예요. 그게 바로 위원회가 나옵니다. 근데 위원회인데요. 우리나라는요, 세계적으로 맞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위원회가 아니에요. 이런 위원회가 아닌 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웃기는 게 소속 직원도 가능해. 첫째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 이제 행정 절차법인데요. 법에서는 뭐냐면 행정청이 이런 선정을 해요. 누구 중에 선정하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요. 소속 직원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데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일 때 그 자격은 좀 돈 되는 자격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변호사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건축사 이런 것들. 정보 처리기사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행정청이 선정한다?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서 이러한 편견, 배제의 원칙하고 배제의 문제가 원칙에 대해서 위배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청문 주재자의 제척 기피인데요. 우리가 편견 배제의 원칙 다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정성을 위해서인데 청문 주재자가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얄짤 없어요.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당사자거나 나옵니다. 민법 777조가 뭐냐면 친족을 얘기합니다. 친족. 그 다음에 정의나 감정을 한 경우, 당사자나 대리인인 경우, 자신이 당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하는 경우. 그렇기는 중요한 게 소속 직원이 할 때 소속 직원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청문회 주재가 되지만 청문회 주재가 될 수 있지만 될 수는 있지만은 예외적으로 본인이 관여했을 때는 안 되겠죠. 여기는 사실은 청문 주재에 대한 제책 기피표가 나오죠. 이러한 청문 주재자에 대해서 제척, 기피, 회피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제책의 경우는요, 당연 배제입니다. 따로 법에 쓰면요, 이러한 선택이 필요 없이 그냥 당연히 배제되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친족이었던 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장인, 영감이었던 자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이혼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거짓말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이혼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척이고요. 2항. 청문 주재에게 공정한 청문을 실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즉,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 외에 원래 이 사람은 같은 골프 회원이고 이웃집 사람이고 또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소망교회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이럴 경우에는 공정한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당사자는 기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의 청문 주재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랍니다. 정지한다는 말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정지를 해야 된다. 원칙으로 정지합니다. 그래서 정지한다. 나오는데 여기 바로 기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피가 있고 스스로 물러나는데 회피인데요. 회피의 경우는 그러나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하죠. 3일조 청문회 공개 나옵니다. 제목 큰일 납니다. 청문회 공개하니까 마치 공개가 원칙인처럼 보이죠? 택도 없습니다.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왜?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 신청이 있거나 청문 주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 경우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면 요 경우면 공개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외에는 안 된다니까 원칙적으로는 비공개고 예외적으로는 공개입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러한 청문이 있고요. 이러한 청문 또는 행정 절차가 있는데요. 또 하나 저 뒤에 가면 이러한 정보 공개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청문의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뭐냐면 비공개입니다.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는 뭐냐면 공개를 하는 경우인데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죠. 그 당사자의
청문회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는요, 공개 신청이 있거나 주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러한 신청이 있거나 또는요, 청문회 주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예외의 경우인데, 이런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원칙적으로 뭐냐? 이런 경우는 공개를 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이럴 경우도 비공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예를 들면 참, 그래서 이제 신청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3자,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러한 제3자나, 또는요, 이러한 공익이죠. 이러한 공익을 해할 우려죠. 그래서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냐면, 신청이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안 해야 된다. 나오죠. 청문회 진행, 청문자가 청문회를 시작할 때 먼저 예정된 청문회 내용,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해야 된다. 주로 이제 모두 진술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형사소송에서는 모두 진술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 2항에 당사자 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 청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과 유사한 절차죠. 그래서 소송처럼 복잡한 절차가 다 허용되면 이게 바로 정식 청문이죠. 사망에서 당사자 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즉, 의견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본다는 거죠. 사항에서 청문 주제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실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항, 청문은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 등에게 다음 청문회 일심인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동의했을 때는 전자문서도 가능한데, 다만 청문회 출석한 당사자 그냥 구슬로, 주로 이제 법원에서 그래요. 며칠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3조 정보조사 나옵니다. 1항에 청문조사는 신청 또는 직권이에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 신청에 의한 조사도 가능하지만은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가능하다. 직권주의입니다.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가능하다. 직권탐지 또는 직권주의인데, 왜냐하면 양 당사자에게 사실은 조사를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유리하지만은, 따라서 민사에서는요, 원칙적으로 자가 판단자는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은 공익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직권주의가 행정쟁송이나 행정절차에서는 인정되고 있다. 그 다음에 3항, 청문 주제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관계 행정처에 대하여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처는 직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된다. 알고 있고요. 34조 청문조서, 청문 주제가 청문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는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 내용을 일람 확인할 수 있다. 34조 2 청문주제 의견서, 청문주제는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청문주제사의 의견서를 작성해야 된다. 자기 의견도 있어야 되고, 35조 청문의 종결, 재판의 종결이라고 했죠. 청문주제는 항해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의 의견 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제는 이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이런 경우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2항에서 청문 주제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 제출, 진술 및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이겁니다. 3항에서는 청문 주제는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청문길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당의 기간이 경과할 때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35조 2 청문 결과의 반영 나옵니다. 행정청은 처분함에 있어서 청문 조서, 청문 주제의 의견서, 그 밖의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36조 청문의 재개,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에 청문을 하기까지, 자, 청문의 재개는요, 소송을 치면 재심 같은 거예요. 청문이 이미 끝난 건데 다시 여는 거죠. 극히 예외적인 겁니다. 새로운 사정이 발견됐다. 이때 새로운 사정은요, 뭐냐면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증거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되지 않았을 때 이런 겁니다.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받은 청문 주소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극히 잘 안 되는 거지만은 가능한 얘기고요. 37조 문서의 일람 및 비밀 유지 들어갑니다. 문서의 일람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행정 절차하고 늘 비교되는 정보 공개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행정 절차법 안에도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되는, 그래서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은 행정 절차법보다는 정보 공개법에 가깝도록 되어 있는 거죠. 1항
당사자 등은 청문회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회 끝날 때까지 중요합니다. 청문만 인정됩니다. 의견 제출 안 됩니다.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청문만 인정됩니다. 청문만 인정되지 의견 제출, 공청회 안 됩니다. 청문만 됩니다. 청문회 끝날 때까지 기간이 짧다는 학회의 지적이 있습니다. 행정청에 대하여 당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의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행정 절차부에도 문서 열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문서 열람이 있다. 그래서 문서 열람에 관한 규정. 사실은 이거는 따지고 보면 이러한 정보 공개에 관한 그런 규정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문서 열람인데 여기 이제 잘 알다시피 이거는 청문회만 인정되고요. 공청회라든지 또는 의견 제출 같은 데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고요. 그러나 잘 알겠지만 이건 행정 절차부에서 이야기고요. 정보 공개부의 경우는 다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법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2항에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을 응하는 경우 그 1심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주의해야 되는데요. 1심의 장소를 행정청이 지정할 수 있다. 그거는 혼동하면 안 되는데 맞아요. 시에서 나오는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일심의 장소. 행정청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시나 장소입니다. 그 행정청은요, 정보에 일하는 공개 방법은 행정청이 지정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 우리 판례입니다. 공개 방법은 국민이 공개 방법 선택한 대로 가야 되는 거지 행정청이 지 맘대로 할 수 없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그 이유를 소명하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자, 비용 부담인데요. 복사에 따른 복사 비용은 요청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 즉 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비용 부담하죠. 자, 중요한데요. 비용 부담 나오죠. 이 비용 부담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되는데요. 잘 알겠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행정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공개부 있습니다. 정보 공개부에는 정보 공개가 있는데 행정 절차가 행정이 하는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거는요, 이 비용을 원칙적으로 누가 되느냐? 당연히 이거는요, 원칙적으로 뭐냐면 이런 행정청이 부과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그 비용이라도 행정 절차에 의한 비용이라도 열람이라든지 만약 이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이다. 이거는 사실은 정보 공개적인 요소죠. 행정 절차법에 있는 정보 공개적 요소인데 이거는 뭐냐면 당사자 즉 상대방이 공개한다 이거죠. 정보 공개는요 원칙적으로 뭐냐 잘 아시다시피 정보 공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누가 뭐냐면 당연히 이러한 당사자 즉 상대방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예외가 뭐냐면 주로 이러한 공익 관련된 그 경우는 깎아줄 수 있다. 이런 감경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자, 저런 비용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38조 공청회 나옵니다. 공청회 먼저 알려줘야 되겠죠. 사전 통지란 말 쓰지 않죠. 왜냐하면 공청회는 이해관계에게 인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에게만 인정되는 거 아니기 때문이죠.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시에서 여러 번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공청회 나옵니다. 아까 전에 청문하고 의견 제출은 이제 비슷하니까 같이 묶어서 얘기했고요. 이런 공청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이런 공청회에서 개최를 알리는 내용인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그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며칠 전까지 시에서 여러 번 나온 겁니다. 14일 전까지죠. 그래서 이런 14일 전까지 알려야 된다. 너무 중요합니다. 14일 전까지 알려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방법도 더 중요하죠. 방법 매체입니다. 그럼 알렸는데 이런 방식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데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14일 전까지 다음 각각의 사항을 당사 등에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로 뭐냐면 다음 각각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입니다. and죠.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and.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그래서 관보, 국가가 행정기관이면 관보고 지방자치단체는 공보죠. 그 다음에 이라는 게시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죄송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요 일간신문에 이제 게재하고 등에 공고하는 방법을 알려야 된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38조 2 전자공청회 되게 중요하죠. 인터넷으로 이제 공청회를 여는 건데 사이버상에서 공청회를 여는 거죠. 1항에서 행정청은 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였으면 아주 강조했죠. 그건 뭐냐면 병행하였으면 강조하다. 우리가 전자공청회 자 일반적인 오프라인 공청회, 일반 공청회하고요, 공청회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자공청회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전자공청회 되겠죠. 이게 뭐냐면, 사실 이러한 병행하 있으면 같이죠. 아울러서, 병행해서 아우르는 거죠.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거, 병행하 있으면 가능하고, 전자공청회가 일반 공청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것, 즉, 가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자공청회니까 일반 공청회 생략한다? 그거는 안 됩니다. 말을 얼마든지 하더라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38조의 3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인데 1항 공청회의 주재자는 당의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청의 지명 또는 요청한 자를 한다. 이 말은요 공청회의 주재자 나오죠. 아까 전에 하고 좀 다릅니다. 직원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공청회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 또는 요청한다. 즉 소속 공무원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청문하고 다릅니다. 청문회는 소속 공무원이 있었는데 공청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항 공청회 발표자는 신청한 자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하는데 다만 발표 신청자가 없거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요청할 수 있다. 나오죠. 3항 그 다음에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요청하거나 선정함에 있어서는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오죠. 39조 공청회의 진행 나옵니다.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가능합니다. 퇴장 명령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안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도 중요합니다. 발표자는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서 발표해야지 간접적으로 딴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뭐 자기들 주로 광고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인데요.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관에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방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줘야 된다. 그 다음에 39조 2에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죠. 예, 이런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도 갑니다. 예, 양이 좀 되니까 좀 쉬었다 계속 하세요.